저번 시간에 이제 스위치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스위치 종료 이제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자, 그래서 스위치의 동작 원리 요거 보죠. 동작 원리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다시 복습하면 이렇게 스위치에 철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철판이 있어서 얘를 눌리면 버튼을 눌리면 그럼 이 철판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밑에 이 단자 있죠. 나사의 너트하고 볼트 너트하고 탁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이렇게 접촉이 되면서 이 두 연결된 전선이 단자에 연결해 놓은 전선이 이렇게 이 철판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N이 되고 놓으면 다시 떨어져서 OFF가 됩니다. 이 두 개의 전선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동할 때 그 현장에서 이 버튼들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장치의 기능 키에 대한 이 버튼에 대한 설명 문구가 없어도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장비를 사용하거나 다루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푸시 버튼입니다. 자, 이런 탁 눌렸을 때 토글 버튼 같은 혹은 셀렉트 버튼 같은 이런 것들은 기능 버튼으로 간혹 사용하지 주로 사용하는 것은 푸시 버튼입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그 이유가 그것도 한번 여쭤볼까요? 네. 한번 답변 한번 해봐 주실래요? 푸시 버튼을 주로 이용해요. 이게 탁 눌리고 그냥 가만히 놓으면 그냥 그대로 눌린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버튼을 안 쓰고 토글 스위치 혹은 셀렉트 스위치라죠. 저 스위치를 안 쓰고 왜 주로 푸시 버튼 스위치를 쓸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왜? 비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두 개의 비용 거의 같습니다. 기구적으로 조금 복잡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뭘까요? 눌렸을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눌렸을 때만 작동하는 스위치도 필요한데 왜 눌렸을 때만 작동하는 그거를 말했을까요? 주로 쓰는 게 안전을 위해서, 실수를 위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왜를 생각하고 그걸 익히시면 훨씬 수월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눌렸을 때 어떻게 해요? 전기가 공급이 되죠. 대부분의 어떤 회로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눌렸을 때 계속 공급하고 싶으면 뒤에 회로를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전기가 공급돼야만 동작하는 회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눌렸을 때 계속 전원을 ON하는 기능을 구현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기가 나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막 스파크 튀든가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떨어집니다. 회로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내가 눌린 스위치는 벌써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오픈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전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전기가 다다다닥 튈 수가 있죠. 이럴 때 위험할 때죠. 그럴 때 그냥 한번 탁 튀는 순간 오프돼 버리는 겁니다. 장비가 탁 정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들어갔을 때보다는 위험 상황에서 전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게 공급을 중지하는 게 안전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계가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회로를 왜 이렇게 푸시 버튼으로 이렇게 이런 복잡한 회로를 왜 추가하는지 예,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예, 셀렉트 스위치는 딱 눌리면 그 자리에 멈춰 있죠. 예, 그리고 이 셀렉트 스위치가 이거는 보통 한 2개인데 많아야 3개인데 예, 그 이상 되는 거, 2개 이상 되는 건 그냥 로터리 스위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 스위치가 여러 개. 예. 단 이 스위치들은 한순간에 한 개만 온 될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 버튼, 옵션 버튼이라고 하죠. 그 윈도우즈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딱 한순간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비상 스위치는 눌리고 사람이 누르고 급하게 눌렸는데 그죠? 그 눌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비접점이라고 그랬죠. 비접점. 평상시에는 눌리지 않았을 때는 연결된 상태입니다. 사람이 급해서 탁 눌리면 떨어집니다. 왜? 안전을 위해서 오프가 유지되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 스위치입니다. 예, 이 스위치를 이렇게 다시 올리려면 오프를 시키려면 여기 있는 회전 방향 이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 툭 튀어오릅니다. 스프링 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사용해 보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는데 이야기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3번째 스위치는 이렇게 이제 전자적인 스위치입니다. 혹은 센서로 사용하는 스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치인데 여기에 이제 이 볼이 달려 있죠. 롤러. 그래서 문이나 이런 게 이렇게 진입하면 부드럽게 쭉 툭 눌려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뭐가 진입하면 얘가 틱 접혀가지고 ON이 되게끔 보통 문에 많이 사용해요. 문에. 그 다음에 공합 실린더에 얘가 제대로 도착했는지 끝까지 양 끝에 도착했는지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포토 스위치나 근접 스위치도 거의 동일합니다. 용도는. 그런데 이 스위치들은 안에 전자 회로가 들어있어서 이 전자 회로에서 센싱을 합니다. 센서죠. 그 센서 회로에서 센싱을 해서 특정한 조건에 센싱이 되면 뭐가 딱 감지가 되면 그러면 스위치를 온, 오프 해줍니다. 그리고 주로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 오프.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게 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게끔 단자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시면 사용 방법은 일반 스위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반도체 스위치가. 뭐 조금 비싼 거는 뭐 어느 방향으로 연결해도 되게끔 이렇게 안에 그 SSR이라는 그 반도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다이오드가 한 2개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반도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단가가 비싸지니까 어차피 이거 작업하는 사람들은 엔지니어죠. 기술자죠.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통 현장에서는 단가가 싼 SSR이나 이거 들어가면 단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딱 결정된 걸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주의해서 이렇게 결선하셔야 됩니다. 그 색깔하고 알려드렸었죠. 그 색을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갈색, 청색이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죠? 그 다음에 흑색이 신호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토글 스위치. 토글 스위치. 비행기나 이런 데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락커 스위치.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시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압입니다. 이제 전기의 그 특성은 이제 알아야 될 특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 전류, 이 전기에 전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하고 그 다음에 저항입니다. 저항은 물질마다 다르니까 뭐 내가 어떤 A라는 물질을 사용하면 그 저항은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처럼 결정이 되어 있고 특히 DC에서는요 100% 그렇고요. 교류 AC, DC는 직류죠. 교류 AC에서는 약간 저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주파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거고 아날로그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뭐 앰프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자전공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를 배우셨죠, 그죠? 예, 여기선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압에 대한 어떤 거를 조금 특징이죠. 성질이죠. 그런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니면 용어라 그래야 되나?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압 다 알죠? 뭐 220V, 뭐 5V, 그다음에 직류, 교류 다 압니다. 도체, 부도체처럼 여러분들 다 알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꼭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상식선으로 뭐 이런 거는 좀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 한번 흘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얘가 건전지가 1.5V면 1.5V 전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거는 뭐죠? 그거죠. 직류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 220V 콘센트 해서 쓰는 거는 이 전력을 전송하는 효율이 직류보단 교류가 좋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효율,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할 때 이렇게 공급할 때의 효율이 한전 입장에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류로 항상 공급을 합니다. 예, 공급을 하는데 그 교류를 교류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뒤바뀌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은 어떤 시점에서는 이쪽이 플러스였다가 어떤 시점에서는 반대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꾸 뒤바뀝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탁탁 뒤바뀌는 게 아니고 이게 사인파, 예, 코사인파, 삼각함수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바뀌었다가 플러스 전압이 쭉 됐다가 마이너스 전압을 됐다가 플러스 전압이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바뀌거든요. 예. 이것도 뭐 거의 대부분 알죠, 그죠? 예, 압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 건 요거. 지금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 되죠. 예. 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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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입니다. 얘가 0이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 올라갔다가 뭐 20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0으로 뭐 0은 아니에요. 한뭐 100이라 치면 50이라 치면 50까지 갔다가 다시 200 갔다가 50 갔다가 자 이렇게 가는 거는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직류. 직류 나왔습니다. 직류, 네, 나왔습니다. 혹시 교류 없나요? 직류, 교류, 교류일 것 같습니다. 직류, 교류. 둘 다 절반만 맞았습니다. 뭘까요? 힌트. 직류라고 하는 사람도 50% 맞췄고, 교류라고 하신 분도 50% 맞췄습니다. 뭘까요? 직류에서 교류. 한 8, 90% 맞췄습니다. 전류. 전류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얘는 직류도 아니고 교류도 아니고 직류와 교류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예. 파동 아시죠? 파동. 예. 파동은 뭐 서로 중첩이 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류 성분과 이 직류 성분이 합쳐 놓으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직렬 연결하면. 교류 전압하고 직류 전압을 건전지 직렬 연결하듯이 직렬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 세계에서 도체, 부도체라는 거는 말이 안 맞다 그랬죠. 그런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는 직류 교류라는 건 순수한 직류와 순수한 교류는 없습니다. 예, 무슨 말이겠죠? 그거를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겠죠. 누군가 에이 건전지가 있는데요. 직류. 그죠? 네, 아닙니다. 건전지도 그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서 전압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빠른 속도로 이 그래프가 찍어 보면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건전지를 쭉 뭐죠? 그 전압값을 길게 측정하면 전체적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게 사인파 떨어지듯이. 전압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되면 전압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건전지가 다 소모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직류가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좀 길게 떨어지는 거죠. 그거를 건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막 자세히 보시면 막 전압이 떱니다. 지금 저 건전지도. 예. 제일 안정적인 전압인데도 그 정도입니다. 예.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류도. 그래서 모든 그 자연계에서는 직류와 교류가 다 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직류를 걸어줘도 거기에는 노이즈, 교류 성분은 그럼 노이즈가 되는 거죠. 반대로 교류를 걸어줬을 땐 또 직류 성분이 노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직류와 교류를 합할 수가 있고 그런 합해진 형태의 전압이 전류가 전원 장치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걸 꼭뭐 그냥 꼭은 아니고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직류는 이제 DC 여태껏 설명한 겁니다. 이거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직류 발전기는 구조가 복잡하다. 그죠? 장거리 정선이 어렵다. 그죠? 여기에 이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수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AC 똑같고요. 뭐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뭐 요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우리가 사용하는 220V는 1초에 몇 번 반복하나요? 보통 배웠을 것 같은데 기술 시간에요? 중고등학교 때? 답변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60번. 예. 유럽이나 이런 쪽은 50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모터를 돌릴 때 요 주파수, 그러니까 B를 구하거든요. 네, B. 근데 이제 그건 전문적으로 AC 모터를 이렇게 쓰는 그 인버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고, 뭐, 그때 이제 요 60번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B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B 계산할 때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그냥 공식 그대로 그냥 사용 설명서에 있는 공식 그대로 입력해서 뭐 사칙 연산이니까요. 하면은 됩니다. 뭐 요거는 될 거야. 어, 그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SMPS. 예, 그래서 예, 정확한 단축 SMPC가 아니고 S네, 그죠? 예, SMPS의 그겁니다. 예, 그 뭐죠? 그 영어 그 단축한 영어 그거고요. 뭐 이거는 뭐 스위치 이용해 가지고 220V를 그죠? 원하는 전압으로 직류 전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원하는 직류 전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다 전원 장치라고만 알고 계시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요거는 이제 전류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류. 전압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전류. 이제 전기적인 특징. 전류는 뭐 건전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이게 전기로 이렇게 뭐죠? 전자가 흐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전류입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방향을 처음에 몰라서 전 전류의 방향을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그냥 임의로 정했는데 그게 거꾸로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수식이나 모든 책들을 전기공학 책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진짜 전기의 전자의 방향, 예, 그게 이제 서로 지금 뭐죠? 표현이 뒤바뀌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예, 전류의 방향을 그 임의로 정한 게 이제 플러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가정하고 모든 수식이 돼 있죠, 그죠? 예, 예. 그냥 우리는 그냥 방향 신경 거의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반도체 할 때만 반도체로 된 소자를 쓸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1번과 2번 사이에 전압, 건전지 하나니까 1.5V죠. 그리고 1과 2 사이를 전선으로 연결하면 왜 불꽃이 튈까요? 답변. 왜 불꽃이 튈까요? 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연결하면 불꽃이 탁탁 튀잖아요. 그냥 붙여놓으면 금속이 녹아내릴 정도로 열이 나서 화재가 발생하고 전기화재. 왜 갖다 대면 불이 날까요? 순간적으로 전류에 걸려서 뭐 거의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정확하게 1에서 2로 흘러야 되는데 역방향으로 흘러서 역방향은 아닙니다. 역방향은 아니고 그 정방향으로 그대로 흐릅니다. 전선의 저항 이상의 전압이 걸려서 거의 비슷한 말인데 말이 조금
단어 선택이라 해야 되나? 단어 뭐 이게 조사라 해야 되나요? 뭐 약간은 약간 아쉬운데 자, 한번 보세요. 예. 아니요. 1.5V도 불꽃 다 튑니다. 자, 보세요. 예, 거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저항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있죠. 이 전선 있죠. 예, 전선을 연결하면 이 전선의 저항이 아주 낮거든요. 예, 낮아서 뭐 회로를 정상적으로 연결하면 뭐 전선에서 나는 열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속이 충분히 구리선이 버틸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연결해버리면 중간에 저항이 없이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 이 건전지가 흘릴 수 있는 최대의 속도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그 전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건전지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저항이 작더라도 그 열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불꽃까지 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속이 녹아서 막 녹으려고 하는 그럴 정도라서. 예, 그래서 불꽃이 튀는 거고요. 만에 요즘 뭐 초전도체로 해서 이 전선이 저항을 그냥 0으로 만들 수 있죠. 저항을. 그럼 열 안 납니다. 열이 안 나는 대신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초전도체로 해서 이 전선이 0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것도 한번 답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즘 지하철이나 뭐 전철 같은 경우 초전도체로 해서 기차 만들죠, 그죠? 예. 그래서 공중에 약간 떠서 날아가기 때문에 거의 날아가는 거죠. 레일 위로 이렇게 바퀴로 가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죠. 예. 초전도체 전선 가지고 딱 연결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플리즈. 답변. 그냥 아무거나 막 찔러보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제가 그럼 예, 바로 대답을 해드리면 건전지가 폭발해 버립니다. 건전지가 폭발해 버립니다. 만약에 이 전선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 전류가 많이 흘러도 이 전선이 타지 않을 정도가 되면 얘가 터져 버립니다. 얘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뭐죠? 뭐 습기가 들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 뭐라 그래요? 그 요즘 자동차 배터리 있죠, 자동차. 그 왜 전기 자동차 사고 많이 나죠? 그 습기가 차는 거예요. 그 물이 차는데 물이 계속 어떻게 해요? 증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서 늘러붙어 버리면 전선이 거의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버티거든요. 그 버티기 전에 안쪽에 있는 어떻게 해요? 전지가 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열이 나는 게 어느 정도냐면 화약이죠, 화약. 화약이 터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화약보다 더 심하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종의 건전지는 화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약. 그래서 그 화약이
터져서 불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화약이 터져서 불이 나면 온도가 어느 정도 돼요? 금속을 녹일 정도죠. 네, 금속을 녹일 정도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전기 화재가 나서 화재 난 거 이렇게 그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화재 난 부분이 이렇게 구역을 구분해서 해놨기 때문에 앞쪽에서 화재 났다 그러면 앞쪽만 홀랑 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금속까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는 폭탄을 끌어 수류탄 같이 그렇죠. 화약을 끌어안고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도 휴대폰도 노트북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그거 찾으면 대박이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걸 찾은 사람은 아마 대박 칠 겁니다. 인생이. 뭐.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저항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하면 밝은데 이렇게 연결하면 스파크 튀겠죠? 불나죠? 예. 자, 여기까지 났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태껏 알려드린 거는 그냥 이야기로 흘리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여기 뭐냐면 자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요?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죠. 직렬로 연결했는데 이쪽에 플러스하고 이 건전지의 마이너스하고 연결했습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연결을 하면 불이 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화재가 난다고? 전기 화재가? 근데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여기 왜 불이 안 나죠? 화재가? 답변. 왜 불이 안 나요? 왜? 왜 불이 안 날까요? 부하가 있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부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부하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두 개의 전지가 더 큰 하나의 전지로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전지가 큰 건전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V 건전지가 3V 건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여기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쇼트 나는데 왜 여기는 쇼트가 안 날까요? 단락이 안 될까요? 합선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 전선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 금속 있죠? 이 금속이 이 전선 성분이면 똑 동일한 겁니다. 흘러나가서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맞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보세요. 전구의 저항 때문에 전구의 저항 상관없습니다. 요 사이엔 전구가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구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 전구가 없으면 당장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에서 이 양단이 불이 나겠죠. 네. 자, 한번 보세요. 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지금 현재 화학적인 일종의 작용으로 여기에 전기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남아요. 어쩌? 이쪽은 플러스가 모자래.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가 남는 게 마이너스로 처음에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예, 이게 이제 남자고 이게 여자라면 남자가 여자 많은 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얘는 이쪽하고 약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성분이 많죠. 예. 그래서 안정화하려고 이쪽에 있는 플러스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합치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이쪽에 가서 합쳐봐야 이쪽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더 심해지겠죠. 더 이쪽이 모자라져 버리잖아요.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절로 가버리면. 그래서 이쪽으로 한 개, 두 개, 몇 개는 넘어갈 수 있지만 넘어간 게 다시 딸려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넘어간 대신에 이쪽에 있는 플러스가 1위로 해서 이쪽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플러스가 1위로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놔둡니다.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전원을 독립전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독립된 전원. 그래서 이 전원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고 단 이렇게 연결했을 때 관계가 생깁니다. 어떤 관계가 생기냐면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전선상의 점은 같은 점이 됩니다. 전기의 입장에서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속도는 빛의 속도거든요. 그래서 같은 점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예, 같은 점.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쪽이 0볼트라 그러면 이쪽은 몇 볼트가 돼요? 이쪽 플러스는 1.5볼트죠. 여기 이 플러스 1.5볼트잖아요. 이게 0볼트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얘를 0으로 기준했을 때 1.5볼트죠. 이 마이너스는 하등에 관계가 없었는데 연결하는 순간 같은 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1.5V 됩니다. 이 마이너스 위치도 동일하게. 그러면 이쪽은 몇 볼트가 돼요?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1.5V이기 때문에 1.5V 더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쪽이 갑자기 얘를 기준으로 해서 1.5V가 됐죠. 붙는 바람에.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했을 때 3V가 되는 겁니다. 뭐 아주 거창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단순한 거예요. 가만히 보고 그죠? 0이니까 1.5V, 3V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0V로 잡으면 이 두 개를 붙여 놓으면 얘는 플러스 1.5V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1.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압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라는 겁니다. 뭐 전압을 얘기하는데 플러스 전압은 뭐고 마이너스 전압은 뭐야? 이랬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기 쪽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걸 알고 계셔야 나중에 장비와 장비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도 전원 장치가 있죠. 아답터가 이쪽에도 아답터가 있어요. 이 장비에도 그러면 이 장비들 사이에 뭐요?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달해봐야 이쪽에서 전달이 안 돼요. 이쪽에서 5V 보내봐야 24V 보내봐야 이쪽에서는 얘가 24V인지 절대 모릅니다. 독립전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전원 장치들을 동시에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던 요령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직렬로 연결하지는 않죠.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는데 플러스는 연결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만 연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까지 연결하면 전원 장치가 수명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는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뭐죠? 전원 장치들은 일반적인 전원 장치들은 병렬로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예, 마이너스만 서로 점프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관계만 같은 점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되고, 예, 좀 어렵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이게 2%인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사용을 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요 2%,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그거 될 수 있으니까 곰곰이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요 그림을 잘 한번, 예, 왜 전압이 상대적인 거구나.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거기보다 높다, 낮다, 상대적으로. 예, 낮으면 마이너스 전압이구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잠시 1분간 시간 드릴게요. 지금 15분이네요, 제 시계로. 예. 자, 그 다음에 뭐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 네,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회로에서 이 건전지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해요? 얘가 밝아지죠. 더 밝아집니다. 예, 더 밝아지죠. 그 말이 뭐냐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흐르는 전류가 더 많아집니다. 그 많아지는 게 이렇게 그 뭐죠? 직선으로 많아집니다. 직선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쫙.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확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V와 I는, V는 전압을 뜻하고요. I는 전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비례한다 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B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있죠. 1.5V에 뭐죠? 했을 때 뭐 전류가 1.5 암페어 흘렀다면 3V에서는 얘가 3A 흐르는 거죠. 딱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B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를 이제 이꼴로 만들려면 얘가 결정돼야죠. 이 저항이 뭔지. 예. 여기에 뭐 전구를 달았던 LED를 달았던 뭘 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모터를 달든 그럼 그 달았을 때 예. 얘의 저항이 있죠. 물질마다 그건 다 다릅니다. 장비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걸리면 예, 그러면 고값을 전류 I에다 곱했을 때 예, 전압이 나오게끔 요 R 값을 그 물질의 R 값을 결정합니다. 예, 그 물질을 그 값을 R이라고 저항이라고 결정을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예,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나 뭘 샀을 때 저항값을 알면 내가 전압을 얼마를 걸었을 때 얘가 전류를 얼마만큼 먹는구나 흐르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류하고 전압을 알면 그죠? 예. 어떤 저항 상태에서 전류와 저항을 알면 그 두 개를 곱하면 그게 와트라는 전력이 됩니다. 전력. 예. 이렇게 회로를 구명했을 때 여기에 전압과 이렇게 전압이 흘렀을 때 이 저항에 따른 전류를 알면 그 두 개 곱하면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 곱하기 시간을 하면 내가 전기세가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 두 개 정도는 V는 알아야 하고 P는 IV 요 두 개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 꼭 외워두세요. 네. 이 그림은 어떻게 해요? 네. 건전지는 아까 전원장치에는 우리 건전지는 병렬로 가끔 써도 일반적인 전원장치들은 병렬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이렇게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A라는 장비에서 이 얘를 구동시키면 이렇게 걸면 됩니다. 그죠? 그럼 플러스에서 나와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전기가 흘러서 이렇게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들어가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전구를 이 전원 장치로 해서 구동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 플러스로 연결된 얘만 요리로 연결해 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병렬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장비에서 A라는 장비의 전원 장치와 B라는 장비의 전원 장치가 이렇게 달라도 이 모듈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서로 마이너스만 연결해주면 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정기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장비의 전원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병렬로 연결 안 하고 요 그라운드만 마이너스만 연결해서요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기구적인 방법 스위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보시면 합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그거는 요거는 전자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자동화 쪽에서는 또 다른 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아두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전원 장치가 두 개일 때 서로 연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 구성하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스위치 이제 부하 이제 배우신 상태에서 그거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만지면서 보시면 대반에 눈으로 확인됩니다. 똑딱똑딱 하는 거 딱 보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렬로는 해가지고 전압을 크게 만들어 쓰기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딱 전용 전원장치를 딱 24V면 24V 딱 전원 장치를 바로 붙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없고요. 뭐 근데 이건 그냥 상식처럼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진행하고 그 10분 더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이제 11시 10분에 끝내겠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사용되는 도구 이것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이 장비입니다. 장비 모양인데 이 박스를 딱 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박스를 이렇게 요 뚜껑을 이렇게 여시면 안에 재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무 호스, 플라스틱 호스를 여기 밸브하고 실린더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A 포트, B 포트 이렇게 연결해 주고 복동 실린더, 그죠? 우리 요거는 복동 실린더라고 했죠? 단동 실린더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복동 실린더가 특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복동만 있습니다. 그 다음 편 솔레노이드 밸브, 전자석이 하나 있는 거, 전자석이 두 개 있는 밸브, 그죠? 솔레노이드, 전자석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솔 밸브, 그냥 줄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전자석이 하나 있는 건 편 솔레노이드 밸브, 두 개가 있는 건 양쪽에 다 전자석이 있다 해서 양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이사항은 뭐 이런 거 동작시키려면 전원이 필요하죠. 24V야. 다 24V짜리입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요 안에. 요 빨간색 위에 요 안에 있죠. 예, 있는데 여기에 한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습니다. 어느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뒷레일, 찬넬, 뒷레일, 찬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품들을 이 찬넬에 뭐 얘네들 같은 경우 탁 꽂을 수 있고 뭐 스위치하고 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홈이 있죠. 이 홈에 탁 장착하게끔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예. 그래서 꽂아놓고 여러분들이 결선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실습인데 이제 실습을 말로 설명하기가 참 애매모호한데요. 일단 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냥 소설로 들으세요. 예. 자, 실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분해 조립한다든지 할 때 아니면 뭐 휴대폰이라 치죠. 휴대폰 이거 뭐 이렇게 전원이 부족해서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다 220V 꽂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220V 꽂아 쓰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220V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 가가지고 신입사원들이 장비를 잘 가끔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예, 그래서 실험할 때 요것만 알면 현장 가서 장비 다룰 때 장비 망가뜨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정기적 이유로. 기구적인 이유로 뭐 움직이다가 충돌 날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전기 때문에 뭐 칩이 나간다든가 뭐 화재가 난다든가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방금 얘기했던 5V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220V 집어넣었다. 전압세기 확인해야 되겠죠. 그겁니다. 예, 물론 교류인지 직류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교류는 전압이 높고 직류는 전압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압만 확인하시면 거의 됩니다. 예, 여기다 220V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자기 휴대폰을 망치는 걸 옆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웃으시죠. 예,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여러분들 실습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게 몸에 배이기 전까지는 예, 계속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되고. 예,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있죠. 이 전기가 흐르는 방향. 예,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류 방향. 그걸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뭐 큰 거는 잘 안 나가는데 반도체도 조그만 거 LED나 이런 거는 쉽게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리드 센서 같은 건 아주 작죠, 센서가. 그래서 잘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전원의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 현장에서 날려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날려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장비를 고장내는 신입사원이 잘못 만져서 장비를 고장내는 정기적인 이유에서 그 두 개면 끝이고요. 실습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그게 뭘까요? 여기 있죠. 네. 그게 그 이거 실습할 때 제일 뭐 전압세기 맞추는 거하고 전압의 방향 맞추는 건 금방 적응합니다.
금방 적어 가시는데 전원 회로 연결하는 거는 잘 까먹어요. 잘 까먹어요. 회로를 그릴 때 요렇게 회로 그리거든요. 이게 전지 없이 전원 표시 없이 줄만 쭉쭉 까놓고 요렇게 이렇게 회로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을 자꾸 까먹고 결선을 해요. 아니면 전원까지 다 연결해서 어떻게 해요? 연결까지 다 해놓고 웃지 못할 건데 스위치를 온 안 하고 아까 이 장치 있으면 이 연결하기 전에 옆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오른쪽 편에 오른쪽 이쪽 편이겠네.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 스위치를 온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혹은 전기를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분해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해요. 그러면 고장나기 쉽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탁 안 떨어올 수 있는데 컴퓨터를 분해 조립해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컴퓨터? 그 여러분 컴퓨터 전원을 꽂아 놓고 전원을 꽂아서 컴퓨터가 좀 켜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뚜껑 열어 가지고 안에 있는 보드들을 꽂았다가 뺐다가 꽂았다 뺐다 이렇게 램을 풀어 가지고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CPU를 어떻게 해요?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할 자신감 있는 사람 여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직관적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원 회로를 뭐 연결하니만 이거는 별로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실습할 때는 마음이 다급한 관계로 뭐가 딱 하다가 뭐가 안 됐어요. 혹은 앞에 실험이 끝나고 그 다음 실험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원이 온 상태에서 전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결선했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장비가 손상되겠죠. 고장이 납니다. 예. 그래서 잘 고장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면 못하잖아요. 그죠? 뭐 공부하다가 뭐 약간씩 날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안전이 일단 중요하니까 안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줄이는 그런 실수를 줄이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는 거니까. 기술이 몸에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실습할 때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혹은 체크리스트로 딱 가지고 계셨다가 체크를 꼭 하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학습하는 속도도 몸에 있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꼭 요 세 개를 확인하고 전원 넣고 실험해 보시고를 그렇게 꼭 해주세요. 저하고 PLC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 온 안 해놓고 교수님 안 됩니다. PC에서 다운로딩이 안 됩니다. 뭐 PLC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 같으면 그죠? 머리를 한 대 콩 쥐어 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한 소리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하기 전에 알아야 될 또 그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를 어떤 신호에 의해서 얘를 스위치 가지고 온 오프 해요. 램프를 혹은 부하를 모터를 그런데 스위치 온 오프해서 모터가 하나가 아니고 모터도 동작하고 램프도 동작하고 해서 부하가 여러 개를 동작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회로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직렬로 연결 안 합니다. 우리 자동화에서는 스위치 쪽은 병렬도 있지만 부하 쪽은 직렬 연결이 없다. 부하 쪽은 직렬 연결이 없다. 꼭 꼭 기억해 두세요. 네, 간혹 자꾸 직렬로 연결하시는 학생이 있어요. 직렬로 연결하면 동작도 안 됩니다.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LED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동작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24V 공급했을 때 직렬로 연결하면 24V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하에 나누어져서 절반씩 공급이 됩니다. 그럼 이쪽에 12V 공급되고요. 여기도 12V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24V짜리 부하인데 12V 걸면 동작 안 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회로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12V, 12V짜리 소자를 넣습니다. 그렇게 설계하는 게 전자회로입니다. 근데 전기 쪽, 시퀀스 쪽에서, 자동화 쪽에서는 그렇게 설계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설계하면 쫓아냅니다. 네. 직렬로 절대 연결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꼭 명심을 해주세요.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 연결하면 병렬은 모든 전선의 전압은 같은 점이라고 그랬죠. 전기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쪽이 0V다 그러면 다 0V인 겁니다. 얘도 0V, 이 점도 0V죠. 이쪽이 24V라 그러면 이쪽도 24V. 다 이 전선 위의 모든 점이 전기 입장에서는 같은 점이니까 24V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하는 병렬로 연결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실험하실 때.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진도 말이 빨라지네요. 조금 한숨 쉬고.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약간 언급을 해드렸는데, 헤로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릴게요. 도면 그리는 방법. 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말로만 들어서는 어렵고,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종이에 놓고. 이 회로를 그릴 때, 이 글자, 뭐죠? 네, 이거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회로를 그리는 경우가 있고요. 좌에서 우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좌에서 우로. 시퀀스는 보통 좌에서 우로 그리고 PLC는 회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좌에서 우로로 그리지 않고 위에서 밑으로 그려서 얘가 이렇게 쭉 흘러 올라가게끔 스크롤 되게끔 합니다. 텍스트 화면 이렇게 에디터처럼. 그래서 원래 이제 시퀀스는 좌에서 우로 이렇게 그리는 수평으로 그리는 형태인데 PLC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버튼 스위치 A 접점, B 접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 것들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딱 그려야 된다는 거고, 그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출력, 그러니까 부하를 그리고 위쪽이 스위치 위에서 아래로 갈 때, 그 다음에 그 좌에서 우로 할 때는 왼쪽이 스위치, 오른쪽이 부하. 그죠? 그리고 직류 정도는 P하기 플러스, N 하면 마이너스. N이 0V입니다. 0V. P는 24V입니다. 자동화에서 거의 고정입니다. 근데 이제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24V, 24
V 플러스 24 V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류 전원은 RT로 표시합니다. 한쪽 선을 R이라고 정하면 다른 쪽 선은 T. 예.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도 아예 회로상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편하죠. 이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그림으로 좌에서 우, 위에서 아래. 예. 그래서 좌측, 좌에서 스위치, 우측에 부하. 참고적으로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데 있죠. 중국 같은데. 예. 그런 쪽은 스위치가 오른쪽이고요. 부하가 왼쪽입니다. 엄청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는 몸에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스위치가 막 뒤바뀌어 있으면 막 정신 사납더라고요. 예. 중국 도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작업하려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글 쓰는 방향입니다. 글 쓰는 방향. 예. 얘는 위에서 아래. 마찬가지로 글 쓰는 방향입니다. 뭐 다른 거는 없죠. 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잠시 한번 보세요. 예. P 또는 N입니다. 저희는 RT로는 잘 안 하고 RT는 220V, PLC에서는 PN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220V 전기 기능사 여러분들 그 시험, 그 전원 부분, 전원 판넬 부분 할 때는 RST, RT 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위에 요 글자하고 글과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잠시 시간 드릴게요. 이 회로 그림은 완전히 머릿속으로 눈으로 그냥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럼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동작도 뭐 제어 신호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동작 상황을 확인하기가 쉽죠. 회로를 이렇게 보고 동작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미리 동작을 그려놓으면 회로를 이해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회로를 설계하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동작도를 그리면 이걸 가지고 회로 설계하기가 편합니다. 머릿속으로 기계 동작이 어떻게 되는구나 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 스텝이 하나 들어가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이게 나누는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죠. 등산을 하는데
한 걸음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단을 만들어서 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예,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만 있으면, 그리고 그 계단만 이렇게 알려주면, 그럼 초등학생도 웬만한 산은 다 올라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장비를 만드는데,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장비를 한꺼번에 뭐 어떻게 설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해 놓은 사람들 보면 한꺼번에 설계한 것처럼 느껴지죠.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뭐죠? 실제 일을 하면 어떤 장비를 만들 때 얘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 놓고 얘네들을 순서를 결정합니다. 순서를. 이게 스텝이에요. 스텝.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거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걸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 약속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뭐 약속보다는 아니지만 이해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술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거의 모든 기술에 다 그게 들어갑니다. 용어만 다를 뿐. 뭐 모델링 이게 전부 다 나누는 겁니다. 단계를. 그래서 회로 설계를 장비가 요구사항을 바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 단계를 둡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대표적인 게 동작도입니다. 동작.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동작도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렸을 때 램프가 부하가 ON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놓았을 때 오프일 때 소등하는 거죠. 램프가 꺼진 상태입니다. 눌렸을 때 켜지고. 네. 이건 뭐 시간은 뭐 이렇게 흐른다 치고요. 이쪽이 과거고 이쪽이 미래가 되는 거죠. 네.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쳤을 때 눌린 동안만 ON, ON. 나머지 시간은 오프. 네. 자, 요거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글자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비교는 한번 해보세요. 비교.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해하고 글자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잘 예, 되새김질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얘기한 거를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자, 잠시 한번 1분 시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해놔야 뒤에 쉽습니다. 뒤에 이거 나올 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막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세요. 자, 다음 할게요. 다음 하겠습니다.
됐죠? 자, 제어 신호의 흐름은 뭐 여러분들이 스위치가 명령을 주는 거고 그 명령에 의해서 실행하는 거니까 뭐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보시면 아십니다. 뭐 회로 해석할 때 이렇게 회로 해석을 하고 또 결선할 때도 이런 순서로 결선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에 동일한 패턴 순서로 이렇게 결선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쉽고 결선하기도 쉽고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 사소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익히실 때. 뭐 요거는 이제 뭐 앞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건전지로 이렇게 표현했죠. 예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죠? 그거를 현장에서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뭐 별로 뭐 큰 그건 없고 스위치와 부하를 항상 구분하시고 스위치와 부하의 구분을 꼭 하는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림상에서 스위치와 부하의 스위치류의 장치와 부하류의 장치가 어떻게 해요? 이 기호로 만들잖아요. 이 기호의 차이점 뭘까요? 스위치와 부하의 기호의 차이점. 한번 답변 한번 해주세요. 딱 보고 내가 처음 보는 기호다. 그런데 이게 스위치일까 부하일까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하면 거의 열의 9은 맞습니다. 대부분이 맞아요. 뭘까요? 여기 보면 딱 나옵니다. 한번 답변해 봐주세요. 떨어진 이유.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연결하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비접점 붙어 있잖아요. 약간 비슷합니다. 약간. 선의 양끝이 붙었느냐 떨어졌느냐. 요겁니다. 요건 선들이죠. 예, 그죠? 예. 근데 얘는 선들이 어떻게 해요? 동글뱅이에서 딱 합쳐졌죠. 면을 갖고 있어요. 면. 그래서 면을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부하입니다. 기호가. 면을 가지고 있지 않고 라인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뭐 어떤 라인으로만 되어져 있는 기호들은 대부분 다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하다 회로돼서 스위치다 하고 대충 음, 때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호 모르는 기호가 나왔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이 하나 또 더 있네요. 부하, 얘의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하는 건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여러분 실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실습할 때, 그렇지. 이 눌려보면 얘가 동작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선한 이 상태가 내가 잘못 결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이 잘못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걸 눌렸을 때 얘가 동작을 안 하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 동작을 안 하면 얘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러분 결선이 잘못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할까요?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고장이 이해가 주로 나지만 이해가 주로 나나요? 전선이나 다른 게 또 쥐가 갉아먹어서 뭐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부하에 직접 연결합니다. 뭐를? 아니, 테스트기 아니고 그거. 전원을 부하에. 테스트기에 가지고 하는 거는 뭐야? 그렇죠. 전원을. 테스트기로 직접 대서 확인하는 건 뭐야? 스위치. 스위치는 여기다 딱 연결해 놓고 어떻게 해요? 스위치를 눌러보면 요 양단 있죠. 스위치 양단. 스위치 양단에 탁 플러그를 검정색, 빨간색을 딱 따로따로 대놓고 어떻게 스위치를 눌러보면 띠 소리 나겠죠. 그죠? 결선되면 소리를 삐 울려줍니다. 도통 테스트. 예. 전선이 끊어졌는지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하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스위치는 테스트 하셔야 되고, 부하는 그냥 따로 병렬로 플러스 선 하나 가져오고 마이너스 선 하나 가져와서 툭툭 갖다 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걸려 있으면 도는 겁니다. 돌아야 되는데 안 돌죠. 그럼 고장난 거죠. 근데 현장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류 모터 같은 경우는 220V, 680V 막 이러죠. 720V. 그거 어떻게 해?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하나요? 위험하겠죠. 맞아요? 네,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은 큰 대전압은 교류전압을 걸어주고 있는 것들은 고장나면 그 주변이 타 있어요. 보통 뭐 화재가 나 있어요. 그래서 뭐 전선이 끊어졌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때 또 이렇게 해서 내 생명에 뭐죠?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엄청 큰 높은 전압이다. 그러면 테스트기 가져가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예. 얘도 만약에 테스트로 해도 됩니다. 여기 직접 전원 걸기가 좀 곤란하면 스위치 눌러놓고 테스트기 들고 이거는 도통 테스트가 아니죠. 전압이 걸려 있는지 예,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전기가 흐르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전자의 방향 말고 전기의 흐르는 방향 중에 전류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죠. 그죠? 그러면 이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 위치에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해요? 검정색 테스터기로 대고 빨간색 테스터기는 여기 대면 됩니다. 그리고 교류니까 AC 전압, 교류 전압 V 거기다 채널 맞춰놓고 딱 갖다 대면 만약에 여기에 전원이 가해져 있으면 전압이 뜨겠죠. 그럼 전원이 떴는데 얘가 동작 안 한다. 그럼 얘가 예, 사요나라 그죠? 예, 날라간 거고 그럼 이거 교체하면 되고 만약에 이거 됐는데도 전압이 안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 결선상의 문제죠. 그죠? 이 결선들을 전부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예. 결선 테스트는 전선 테스트죠. 전선 테스트는 스위치가 전선이라 그랬죠. 스위치 이게 고장 유무나 뭐 이거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거 도통 테스트 가지고 한다 했죠. 그죠? 단락 테스트. 맞습니다. 이 전선이 제대로 어떻게 해요? 결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해요? 도통 테스트 가지고 양단 찍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결선되어 있으면 띠 소리 날 거고 아니면 소리가 안 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고장을 수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찾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로를 이해를 알고 못하고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회로의 위치만 찾을 수 있으면 요거 보고 부품 찾고 요 단자가 어느 위치인지 이 전선이 어떤 전선인지 요거만 찾을 줄 알면 좀 전에 얘기한 그거 가지고 모든 장비는 수리를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리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실습하시면서 이 공합회로 실습하시면서 꼭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그게 시설 관리, 장비 관리, 뭐 이런 쪽에 그죠? 제일 기본적으로 뭐 개발까지도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프로가 되셔야 돼요. 프로가 꼭 여기에는 시간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뭐 이게 제대로 안 됐는데 그 다음번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꼭 익혀놓으세요. 물론 뒤에 또 반복은 하지만 제 PLC 수업에서 또 비슷한 걸 또 반복은 하지만 그래도 꼭 어떻게 해요? 몸에 익히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것만 할 줄 알아도 할 수 있는 일이 꽤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머릿속에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이거 동작 여부 확인하는 방법, 요거 동작 여부 확인하는 방법, 이 전선들 결선 상태나 이 전선 상태 확인하는 방법. 자, 한번. 네. 항상 기술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뭐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그 기본의 기본입니다. 꼭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할 일 태산입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 기업에서요. 이 요령만 알면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로서. 자,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실험해보는 걸, 여러분 실험해보는 걸 그냥 뭐 이런 실험을 한다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한 지식들이 있으면 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램프 부하.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여기서 전원 부분은 없앤다는 거죠. 실제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여기 PN 붙이는 것도 귀찮아서 안 붙이고 이렇게 회로를 손으로 그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뭐 이렇게 거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동글뱅이, 부하를 동글뱅이로도 표시하고 네모나게도 표시한다는 거. 회로들이. 중요한 건 뭐야? 면이 있느냐. 면이 있으면 이 기호가 부하라는 의미, 부하일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 선으로만 돼 있으면 스위치입니다. 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수님 여기도 동글뱅이 면이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다 또. 원래 이거는 새까맣게 표시하고 그냥 이렇게 찰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담식으로라도 딴지 걸지 마시고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어떻게 요령 파악하는지 부하하고 스위치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스위치하고 부하를 1대1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실험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 하나당 부하, 스위치 하나당 부하. 그래서 이 한 개의 회로가 어떻게 해요? 다 독립적인 회로입니다. 부호만 공통으로 사용해야 전원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연습을 왜 하느냐면 복잡한 회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결선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복잡한 회로를 결선할 때 내가 이렇게 독립적인 회로를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전원만 공통으로 사용하는 독립적인 회로들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기구적으로 얘하고 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뭐 얘는 전자석이고 릴레이에 이게 스위치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건 기구적인 거니까. 물리적인 거니까. 예. 그냥 얘가 동작하면 얘가 동작하는 거니까 그냥 전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회로적으로 도면상에서 구분을 이렇게 딱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냐면 내가 결선할 때 이렇게 해서 딱 결선하죠.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점하고 이 점 연결하고 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연결했어요. 그래서 동작 테스트를 딱 독립적인 회로니까 동작 테스트 가능하죠. 그래서 스위치 눌러서 램프 불어오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부하가 동작하는지.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회로는 신경을 끄셔도 됩니다. 끄고 남은 회로만 결선하시면 돼요. 독립적인.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도 나누는 기술이에요. 결선할 때. 하나 완료하고 나면 이 독립적인 회로는 다른 회로에 의해서 이 회로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나 빼고, 한 가지 빼고. 뭐야? 이 다른 회로가 합선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원 장치에 무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리가 가가지고 전원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할 때 요거 외에는 얘하고 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동작 확인하면 여기까지는 완료. 자신 있게 요걸 하는 거고 이 회로를 결선해 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앞에 걸 쳐다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는 확인 끝났잖아요. 이 뒤에 회로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쪽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이 회로를 결선하면서 이 회로를 전선을 어떻게 해요? 뺐다든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 추가적인 다른 회로를 집어넣었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복잡한 회로들을 예, 아주 단순한 회로로 결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결선한 회로가 깔끔하고 어떻게 해요? 오동작이 없습니다. 오동작이.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같은 회로 쭉 반복. 예. 하나 연결하고 동작 테스트하고 하나 연결하고 전원 넣고 동작 테스트하고 전원 끄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연결하고 다시 또 전원 켜고 동작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선한 회로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까지 내 마음이 탁 가면 몸에 익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로를 결선할 때 요령들이 이제 자꾸 생기죠. 예. 뭐냐면 그 요령입니다. 이 결선할 때 요령. 이게 점프 해야 되잖아요. 점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다르고 하면 이 마이너스 위치하고 얘하고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프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점프하면 돼요. 이렇게 점프하면 돼요. 네. 어쨌든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마이너스를 연결할 때 이 점에서 연결하나, 이 점에서 연결하나, 이 점에서 연결하나, 이 점에서 연결하나, 여기서 다이렉트로 연결하나 동일합니다. 왜? 왜 그래요? 모든 전선, 저항이 0인 모든 전선의 위치에서 전기는 같은 순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상대성 이론하고 빛의 속도로 전기가 움직이고 전자가 흐르고 그 다음에 뭐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런 굉장히 머리 복잡죠?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모든 저항이 0인 모든 전선 위의 점은 전기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점입니다. 같은 공간이고 같은 위치에. 그래서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는 결선만 되어 있으면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만 돼 있으면 무조건 같은 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서 뽑으나 저기서 뽑으나 상관없다는 거. 마이너스와 결선된 어느 곳에서 플러스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가 결선된 어느 곳에서 단자를 점프해서 뽑아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런 요령을 아시는 것, 요것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요 회로 결선하고 이런 걸 익히실 때 유리합니다. 아주 유리해지죠. 다른 사람은 옆에서 금방금방 하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단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예. 그래서 억지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막 선이 꼬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곳이 많은데. 그죠? 특히 전원들은. 얘네들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직접 연결해야 되지만 얘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결할 곳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예, 오히려 헷갈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예, 요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꼭 명심해 두세요. 모든 전선 위의 모든 위치는 전기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위치입니다. 동일한 위치.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선할 때 알면 좋은 거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요 뒷부분 논리 구성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결선하면서 대면 수업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편하게 익히는 걸 시간을 예, 편안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10분이네요. 마칠 시간이네요. 뭐냐면 부하가 어떻게 됩니까? 부하를 이 스위치 한 개로 부하를 켜려면 직렬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부하는 그렇죠. 병렬. 그죠? 직렬로 연결하면 동작 안 합니다. 모터가 동작 안 합니다. 램프도 LED 좋은 거는 동작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LED는 다 동작 불 안 켜집니다. 불이 희미해지던가. 무조건. 직렬 연결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퀀스에서 없습니다. 기억해서 해두세요.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는데 요걸 모르면 이게 이제 난감합니다. 난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한 점에서 여기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그럼 이쪽이 뭉텅이가 되겠죠. 전선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어떻게 연결해요?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단자 하나에 이렇게 전선 두 개를 꽂을 수 있거든요. 단자대 하나에 두 개 이렇게 붙여서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점프 하시고 또 점프 하시고 점프 하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점프 점프 하시면 그것도 깨끗하고 뭐죠? 결선도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에러 났을 때 찾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대 N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할 때는 병렬로 연결하시면 된다. 그러는 걸 요령. 뭐 이거를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또 둬가지고 이 두 개의 스위치가 동시에 동작하게끔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면 그렇게 설계하려고 덤벼드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현장에서 뭐야? 맹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병렬로 연결하면 끝입니다. 아무 하등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하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47페이지부터는 아마 직접 하시면서 정 교수님하고 뭐 앞에 거도 직접 하시면서 아마 정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수업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얼굴 보고 수업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